이 족저근막염을 치료한 또 다른 사례도 있을까요? 이번에는 이제 그 발바닥이 스펀지 밟는 듯하게 기분 나쁘게 아프다는 족저근막염 환자입니다. 이분은 이제 62세의 남성분입니다. 침 치료와 한약 투약을 통해서 좋아진 사례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스펀지를 밟은 것 같다. 발바닥에 이상한 감각이 느껴지는 것 같은데 이런 경우에는 저 같은 일반적인 사람의 생각으로는 신경외과를 갈 것 같다라는 생각이 그렇습니다. 들어요. 네. 그런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박사님을 찾아오셨는데 네. 어떤 다른 증상도 있었나요? 당연히 발바닥에 통증이 있거나 발바닥에 감각이 이상이 있으면 정형외과나 신경외과를 갈 수도 있겠죠. 그러나 한의학에서도 그러한 증상들이 많이 치료되고 근본적으로 치료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분은 발바닥 중간서부터 발가락 끝까지 또는 발바닥과 발등 부위까지 감각이 무뎌져서 발을 디디면 스펀지 밟는 것 같고 이로 인해서 자꾸 넘어진다고 했습니다. 이런 증상을 느낀 지 6개월 이상 되었는데 잘 치료가 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5개월쯤 전에도 발에 힘이 없어서 그런지 한번 넘어져서 골반뼈까지 골절되는 그러한 큰 사고가 있었고 또한 밤에 소변이 잦은데 심하면 5, 6회까지 보면서 숙면을 취할 수가 당연히 없겠죠. 그러면서 변비도 있고 식사를 하고 나면 속이 미식거리고 이래서 도저히 식사를 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발바닥의 불편함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불편함을 동시에 호소를 하였습니다. 이 걸을 때마다 이상한 이질감이 느껴지면요. 저 같으면은 정말 걷기가 힘들 것 같거든요. 맞아요. 특히나 이미 골반뼈가 골절이 될 정도로 다치셨다고 하니까 치료가 시급하셨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정말 여러 가지 불편함을 호소하셨는데 이분의 치료 결과는 어땠나요? 네, 이분은 이제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오랫동안 치료를 했는데요. 야간열을 치료하는 한약을 우선적으로 투여를 하였습니다. 한약은 근본을 든든하게 해주고 진액을 보충해주는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 반드시 한약 투약이 필요합니다. 침치료로는 사암침의 신정격과 음능천, 누곡, 삼음교혈을 동시에 같이 치료를 해 주었습니다. 한 번 치료를 해 줬는데 벌써 본인 자신이 환자 자신이 좋아지는 느낌이 있다고 아주 좋아했습니다. 2번 침 치료를 받고 난 후에는 환자는 발바닥의 감각 돌아오는 것이 확실히 느껴지기 시작하였으며 발에 힘도 들어간다고 하였습니다. 속이 미식거리는 게 사라졌고 야간요의 횟수도 3회 정도로 줄었고 숙면을 취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분이 속이 미식거리면서 밥을 먹을 수 없다는 것은 밑에 화력이 근본 바탕이 좋지 않아서 끌어잡아주는 힘이 없기 때문에 미식미식하고 소변 그 밥을 먹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밑에 신장, 콩팥 이쪽 기운을 좋게 해주니까 소변도 좋아지면서 끌어잡아내주는 힘이 생겨서 밥이 저절로 잘 들어가면서 미식미식하는 그런 증상이 없어졌던 것입니다. 다시 여기에다가 용천혈이라는 그런 혈자리를 하나 추가를 해서 치료를 더 해줬습니다. 사실 이 용천혈은 침을 놓기가 상당히 거꾸러운 자리입니다. 왜? 용천혈은 침을 놓으면 죽었던 사람도 벌떡 일어난다고 할 정도로 굉장히 아픈 혈입니다. 그러나 이 혈자리를 아주 안 아프게 기술적으로 놓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신정을 보강해주는 아주 특효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정격과 용천혈과 음능천, 누곡, 삼음교를 치료를 해줬더니 더
좋아진 것입니다. 야간뇨도 더 줄어들고 변비도 치료되었고 이전에는 발바닥 감각이 무뎌서 통증도 느끼지 못하고 디디면 아픈 것을 느낄 수가 없다. 스포츠 받는 것 같다. 이랬었는데 한번 뛰어보고 싶은 느낌이 생각이 들 정도로 발바닥의 감각이 좋아졌다는 것입니다. 한번 뛰어봤더니 뛸 수가 있더라 합니다. 이번 치료 사례 같은 경우에는요, 치매 치료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 여러 가지 치매 처방 중에서 신정격을 시술한 이유가 있을까요? 네, 신장 경락은 발바닥에서 시작되어 올라가므로 발바닥에 감각이 없거나 무딘 경우 신정격에다가 용천혈을 가해서 쓰는 것이 비법 중에 비법입니다. 아주 이 효과는 참으로 놀라울 정도입니다. 또한 소변 문제에도 신정격을 많이 활용하며 특히 노인이 소변을 밤에 자주 보는 경우 소변을 참지 못하는 경우에는 신정격에다가 음눈천 누곡 삼음교혈을 가해서 쓰면 더욱 효과가 좋습니다. 거기에서 음눈천 누곡 삼음교는 이 침을 맞고 나서 어떤 시인이 하는 얘기가 세상이 아름다워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 말이 뭔가 그랬더니 남자의 힘이 용솟음치더라. 이런 것을 그렇게 표현한 사람도 봤습니다. 노인들은 혈이 쇠해가고 진액이 말라가는 고목나무라고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진액이 새어나가는 현상을 막아주니까 바로 발바닥에 스펀지 같은 이런 느낌이 있던 감각이 이상하던 것이 좋아지는 것이며 이렇게 노인들은 소변이 새는 것, 즉 진액이 새는 것을 막아주는 것이 치료의 대원칙이 되겠습니다. 이 야간뇨를 치료하기 위해서 한약도 처방해 주셨다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네. 그렇다면 어떤 처방을 해주셨나요? 이 한약은 발바닥에 스펀지 같은 것을 없애는 스펀지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것을 없애는 그런 약을 쓴 것이 아니라 소변이 자주 나가는 소변을 참을 수가 없는 이러한 약을 투여했는데요. 약 이름이 감이 연수탕입니다. 이 역시 진액이 새는 것을 막아주어서 발바닥에 족저 근막염을 치료할 수 있는 약입니다. 발바닥을 디디며 스펀지 위를 걷는 것 같다라는 이 이상한 특이한 증상을 치료해 주신 사례였어요. 네. 치료 결과가 상당히 좋았는데요. 네. 이분은 침 치료와 한약을 투여해서 같이 병행을 해서 발바닥의 감각 이상과 야간뇨까지 아주 잘 치료된 사례였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 밖에도 한의학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발바닥 통증이 있을까요? 네, 사람에 따라서 발바닥의 통증을 호소하는 게 아주 다양합니다. 발바닥이 전체가 아픈다는 경우도 있고 앞부분만 아프다 또는 뒷부분만 아프다, 뒤꿈치 쪽만 아프다 이렇게 다양하게 또 발바닥이 가만히 있어도 아플 때가 있는데 디딛기가 힘들다는 경우도 있습니다. 족심, 가운데 부위가 아프다 또는 발바닥에 저리다, 발가락 번절 부위가 감각이 둔하다. 그 앞부분이죠. 여기 그 번절 부위라고 그래요. 땅에 닿으면 발바닥이 땅에 닿으면 찌릿찌릿하다. 돌을 딛는 것 같다. 자갈과 부서진 돌을 딛는 듯이 아프다. 또 발 뒤꿈치가 당긴다. 감각이 둔하다. 가렵다. 화끈거린다. 따갑다. 이런 다양한 호소를 하는데 이 모든 것을 한의학에서 한의학적인 방법이라는 것은 침 치료나 한약 투약을 통해서 치료될 수가 있습니다. 박사님께서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런 다양한 증상들이 나타나신다면 한의원에 내원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